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이상권 전 매일신문 정치부장 모시고 현재 2021년 3월 25일 전국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흐름. 오늘 마침 3월 25일이라 이제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뭐 이렇게 하고 뭐 1번 뭐 박영선 합니다. 박영선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2번 보니까 오세훈 갖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있는데, 자, 박영선 민주당 후보 지금 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똥끝이 탔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왜 임종석 씨는 왜 그런데요? 아무래도 뭐 자기 정치겠죠. 그런데 이제 임종석도 뭐 박원순을 좀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좀 존경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4.7 보궐선거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애가 탄 모양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저 이상권 부장이 짚어주실 대목은 이른바 소환되는 부패한 진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 통념상으로 네. 하면 네. 그 보수는 좀 유능하다고 해도 부패하고, 네네. 진보는 좀 무능하지만 깨끗하다, 이런 게 저희들 통념 아닙니까? 통념 아니 요즘 통념이 아니죠. 통념이었죠. 통념이었죠. 예,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래도 이제 권력 중심을 보수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네.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 같은 강남 좌파들, 딱 이렇게 얘기해줘. 무능하면서 부패하기까지 한. 그렇죠. 무능하면서 부패하기까지 한 진보로 바뀐 거 아닌가. 말이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보라고 그러지 않고 진보연하는 꼴통들, 진보 꼴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기득권 세력, 진보 꼴통.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 좌파. 심지어 이제 그런 말까지 듣게 됐죠. 예, 그래요. 임종석 근데 임종석은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좀 조국하고 윤미향이 또 급거 소환됐다면서요. 조국하고 윤미향은 이번에 말이죠. 네. 국제적으로 좀 망신스러운 것 같아요. 예. 미 국무부가 매년 그 의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인권 보고서를 낸답니다. 네네. 그 자기네들이 원조를 하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네. 동맹국 네.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네. 의회 보고를 매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네. 조국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 두 차례래요. 네. 한국의 부패 인사로 지목이 된 거예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조국 장관님. 예, 조국 일가 뭐 사모펀드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또 본인의 뭐 딸이 이제 부산 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았던 그게 검찰이 기소할 때 네.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네. 조목조목 적시를 했더라고요. 미 국무부에서. 국무부가. 예. 그래서 아주 그걸 의회에 제출을 했군요. 의회에 제출을 예, 합니다. 예. 예.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윤미향 같은 경우 근데 여기 윤미향 가기 전에, 근데 조국은 최근만 해도 열심히 보면 패북질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4월 선거가 되고 하니까 네네. 이 사람 또 그 고질적인 자기 그런 SNS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하는데 어저께 교육부에서 이제 딸 조민 씨 관련해서 네. 부산대 보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부산대가 조사팀을 꾸렸잖아요. 예, 조만간 아마 잘하면, 그러니까 검찰 기소하고 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 날 때 7개 스펙이 다 가짜다라고 결론 났기 때문에 아마 부산 의전원 같은 경우는 무죄 추정 원칙을 더 이상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 흐름대로 보면 어떻게 된다? 조민의 입학이 취소된다. 취소가 될 가능성이. 그러면 한일병원의 취직도 뻥이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요즘 그렇게 될. 조국이 갑자기 침묵에 빠졌다면서요. 침묵에 빠져버렸어요. 예. 한창 그 SNS를 하고 이럴 때는 네네. 심지어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24일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동안 15차례나 트윗을 날렸다고 해요. 참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딸 문제가 딱 딸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좀 주춤해져 버린 거죠. 그때는 이제
엎드려 수구리 이렇게 된 거군요. 자, 윤미향 씨 뻔뻔함의 극치. 윤미향 씨는 또 어떤 국제적 망신사를 갖다가 아니요, 윤미향도 마찬가지죠. 윤미향도 미 미 국무부에 똑같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위안부 할머니 팔아서 앵벌이 장사했던 위안부 파리했던 네네. 그 내용들이 네. 기금 유용 문제라든지 정의연이라고 정의기억연대라는 데 네.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네네. 기금을 유용하고 이랬던 부분을 네. 아주 상세하게 적시를 해서 네. 부패 혐의자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김의겸 씨도 그럼 미 국무부에 올랐어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또. 김의겸 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 다 알다시피 예. 요즘 뭐 인터넷에 보면 부동산 어벤져스라고 해가지고 예. 뭐 방배 조국 뭐 흑석 김의겸 뭐 흑석 선생 김의겸.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 열린민주당 비례 4번인 모양이에요. 네네. 김진애 의원이라고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비례의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승계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민주당만 해도 지난 4.15 총선 때는 네. 공천을 안 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공천을 안 줬죠. 그래서 열린민주당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가서 이제 비례대표를 했는데 네. 이제 우회로 통해서 국회의원을 달게 된 겁니다. 아. 근데 또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회로 들어가면은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맡게 된대요. 전공이잖아. 전공이죠. 완전히 전공이 돼버린 거예요. 전공으로. 자기 가장 전공에 그러니까 김의겸 씨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한겨레 기자였고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의겸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뭐라 하노 그죠 공보처 그쪽 관련 상임위 할 게 아니라 이 양반 전공이 돈 땡겨서 그러니까 갭 투자하는데 전공이니까 맞지. 그때 흑석 상가가 25억 7천이었다니까. 네네. 그걸 그 20억 가까이는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특혜 대출이라는 그때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는 그때 제 기억에는 뭐 김의겸 씨가 처음에 그 당시 이제 뭐 그 참 아니 멀쩡하게 관사 또 청와대 관사 살면서 그 짓 하지 않았어요. 그때 보면 흑석동 그 차익은 혼납하겠다는데 혼납했나요? 그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기는 혼납을 했다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 이 기자라 그러는데 이 부장 그 예전에 이 부장 때만 해도 이런 거 있으면 막 찾잖아. 끝까지 추적하잖아. 그럼요. 요즘 기자들 그걸 안 하더라고요. 좀 열심히 뛰어야죠. 두 번째 질문. 나는 정말 이 세상의 퀘스천 중에 퀘스천이 김진애 씨가 왜 예를 들어서 박영선하고 경선에서 박영선을 꺾고 자기가 지난 3월 18일 날 후보 등록할 때 그때 국회의원직을 내놔도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왜 보면은 뜬금없이 국회의원직을 먼저 던졌을까? 난 그 부분도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짐작만 하는 거지만 네. 미리 아무래도 내부 조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김의겸하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사람들끼리나 그 왜 최강욱이 좀 당 대표 아닌가요? 그 최강욱이하고 뭐 등등등 해서 뭔가 김의겸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아니 김의겸에게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뭔가 작업이 있지 않았는가? 아니 누가 보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박영선하고 김진애하고 내부 경선하면 게임이 됩니까? 물론 당은 다릅니다만 그렇죠. 게임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멀쩡하게 1년 만에 의원직 내려놓는 것은 흔한 얘기로 김의겸에게 모종의 뭐 뒷거래가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것도 기자분들이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질 우체가 처음에 이제 던졌던 화두로 돌아와서 임종석 보면 박영선 지금 뭐 빌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말만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근데 더해. 그 다음날 더 나왔어. 그러대요. 그 완전히 어깃장 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친문 후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네. 친문들하고는 좀 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니까. 네. 그래서 한 13용이라는 중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들어가더라고요. 용이 13마리나 돼요? 예. 네, 우리 제가 직접 한번 세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재명,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 정세균, 임종석, 추미애, 그다음에 박용진, 박주민. 두 박은 안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요? 박주민은 빠지더라고. 박주민 그럼 박용진. 그러니까 박용진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했죠. 네? 예. 그러니까 박주민은 빠지고 나머지 뭐 최문순, 또 김부겸, 이광재, 또 경남지사 두관, 김두관, 경남지사도 현 경남지사도 하고 김경수, 김두관 다 포함되더라고. 자, 근데 여기 13용하고 근데 이게 임종석이 어깃장 놓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깃장이라는 거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어깃장이 되는 것이고, 어깃장이죠. 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나름대로 자기 정치, 노이즈 마케팅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의 관계자들도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나는 알아. 그래요? 난 다 알아. 뭡니까? 지금 임종석으로 봐서는 박영선이 불구대전이야. 왜? 우리 우상호 형을 갖다 박살냈잖아. 3대7로. 얘는 운동권의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운동권, 386 운동권이 사실상 전대협 선배. 원래 우상호는 전대협은 아니었죠. 우상호도 당시 8.1의 학생회장이었으니까 연대. 범 운동권인데 어쨌든 자기들이 보면 여기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7대3으로 깨졌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뭐 또 아시겠습니다만 박영선 예전에 2014년 세월호 이후에 그 당시 그때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6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이 퇴진하면서 원내대표였던 박영선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합니다. 그때 운동권과 친노들이 흔들어서 결국 5개월 만에 박영선이 울면서 낙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운동권하고 이른바 박영선하고 운동권하고는 좀 물과기름이지. 구원이 오래됐네요. 구원이 오래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또 하나 아까 13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용이라고 하지 마세요. 13마리라는 게 무슨 용입니까? 지렁이, 토령. 옛날 저희들 이해창 7용, 9용. 한나라당 시절 8용, 9용 뭐 이럴 때 그런 걸 갖고 이제 언론에서 용자를 붙이는 모양인데 참 하여튼 어떤 식으로 나올지 가관일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본인이 원턴 원치 않던 이제 4.7 이제 보궐선거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면은 다음 주 2일, 3일, 그러니까 4월 2일, 4월 3일 이제 사전 투표인데 저는 계속 사전 투표하지 말자고 지금 주장을 하셨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고. 왜? 찝찝하고 쿵쿵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뭔가 그렇게 뭐 의심 있다고 하면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모아서 4월 7일 날 왕창 분노를 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사이에 보면 박영선 지금 합니다. 박영선 지금 그냥 합니다가 아니라 생똥을 싸고 있습니다. 박영선 거기에다 지금 임종석, 조국, 윤미향 거기다 김의겸까지 줄줄이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박영선 합니다. 자, 오늘 이상권의 흐름 한번 4.7 보궐선거 앞두고 급거 선거판에 소환된 부패한 진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